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11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GDP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뉴욕이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공포감들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배경들, 자,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 것인지 대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요즘에 관심이 꽤 많으시죠? 잘 나가고 있었는데 확 하고 또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대 매매가 무려 2천억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줄어든 신용 잔고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이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자, 반대 매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증시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네, 어제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기분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바닥인가 보다 생각하셨던 분들,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세에 보이면서 또다시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증시가 원래 저점권에서는요, 이렇게 급락과 급등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 말부터 2009년도 초반까지 무려 한 3, 4개월 정도가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닥이 일단은 잡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들, 그리고 또 계속 급락만 나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급락과 급등이 같이 만들어지는 시기에서는 바닥이 좀 가까워 왔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하락과 상승, 계속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빠진 거 아닌가? 또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것도 아닌가? 다시 밀어내기도 하고요. 막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락과 급등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 바닥에 좀 가까워오는 모습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쪽 방향으로만 밀지만 않으면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보다는 내렸다가 올려놨다,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정력에도 좋아진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담금질을 좀 당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력에 좋아진다는 말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식 전해드릴게요. 다우지수가 상승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밀렸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뉴욕이 셧다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GDP를 대폭 하향 전환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이야기 먼저 해드리도록 하죠.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1,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대폭적으로 깎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뉴욕의 셧다운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택 대피령, 사업장 잠정 폐쇄, 이렇게 고강도 조치에 나서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6%를 기록한 뒤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24%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24%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분기 같은 경우가 사실은 타격을 입는 시점이긴 한데, 이 경제적 지표의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는 2분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이 보통은 후폭풍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이제 3분기에는 12%, 그 다음에 4분기에는 10%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최고 9%까지 상승할 것이다. 야,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사실이 된다라면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금융 위기 이때보다도 엄청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망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큰 경기 침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최악의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도록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뉴욕이 셧다운을 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올라가도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들을 좀 할 때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다시 공포에 어떤 노출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뉴욕의 폐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은 사실 미국의 심장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뉴욕이 멈춘다.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딱지가 이제 상처가 났는데요. 딱지가 입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가 이제 막 나서려고 하면 간지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그거 툭 뜯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처가 재발하게 되면서 다시 아파지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괜찮아지려고 했는데 다시 이런 공포감을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주지사가요,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필수 사업장의 폐쇄 그리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장인의 100% 재택근무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이 완전히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식료품 등을 필요한 그런 필수 사업체만 직원들을 출근시킬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실내에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최소한 1.8m 즉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은 이제 그 기침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비말 감염에 대한 우려감들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욕주는 정지 상태가 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이 된다라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막아내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있었죠. 캘리포니아는 이제 전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는 그런 자택 대피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뉴욕까지도 이제 외출 자제령을 내림에 따라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4천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이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조치들은 그냥 우리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미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한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겠죠. 지금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지나가서 이제 미국으로 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다 휩쓰고 지나가면 더 이상은 퍼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의사들 나와서 유럽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뭐 전체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감염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확산 속도가 빨라버리고 뭔가 이제 대증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방이 최고겠죠. 내가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고요. 또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조심들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유가가 이제 다시 급락세를 보였는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치킨 게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유가는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증시와 연결돼서 같이 폭락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지금 좋은 소식이 한 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 걱정거리 생기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급락 이후에, 급등 이후에 다시 급락, 그 다음에 또다시 급등,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바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 밑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닥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공포스러울 때,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나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좋은 소식이 나온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공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가 바닥이고, 그럴 때가 변동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미끄러진 2차전지 관련주들, 향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은근히 사람들이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또 많이들 질렸어요. 가장 많이 질렸던 그 종목군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긴 한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 이 2차전지 관련주더라고요. 이게 누구 때문이야 그랬더니 이제 테슬라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전기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시장성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성이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2차전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나라의 어떤 2차전지 산업의 포인트도 좀 봐야지 되는 거고, 4차 산업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명백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화학업종이라는 부분도 좀 속하게 되죠. 화학업종은 경기라는 부분들이 좋아지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된 그 끝물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런 업황적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2차전지만 또 따로 떼어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수요가 조금 증가를 해줘야지 되는데요. 뭐 지금 전기차가 아직 시작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 생각보다 물론 이제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시장을 장악할 만큼 많이 퍼진 건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많은 것과 비중이 적은 것들, 시장에 크게 때렸을 때 어디가 더 충격을 많이 받느냐, 비중이 많은 것이 충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비중이 많은 것들은 오히려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내려갈 때 버티는 형태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는데, 비중이 없는 것들은 이 거래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버는 그 기업이 타격을 받았을 때 똑같이 네, 1,000억 원에 아니 1,000만 원의 손실을 본다. 1억 원의 기업이 똑같이 1,000만 원의 그 손실을 본다고 봤을 때 이 비중이 적은, 즉 매출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고 1억 원짜리 이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000만 원의 손실을 본다고 쳤을 때 1억 원짜리 기업은 마이너스 10%의 손실이지만 5천만 원짜리 기업은 무려 2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즉 자동차 시장이 조금 침체를 하게 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손실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들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예 거래가 없다 그러면은 100% 또는 90%, 80%에 달하는 그런 그 실적 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라는 부분들이요, 좀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2차전지가 끌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제 수요 둔화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들은 일단 어느 쪽에 그런 성장 포인트를 두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올 상반기까지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최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소가 된다라면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업황의 흐름들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전방산업의 이런 투자 심리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기는 이제 유가도 제한 포함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 전자장비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져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해, 그렇게 생각해서 자동차도 좀 바꿔야 되겠어 등등의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정상적인 가치보다 기업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 대비해서는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왜?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더 진행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소액으로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당장의 주가 하락은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이 업종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대기를 일단 하시고요.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될 때까지는 매수를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대 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네,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 예탁금은 6조 원이나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 매매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 신용으로 이제 매매를 한 사람들, 또는 미수거래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전략들인데,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이제 커져요. 이렇게 급락장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0%든 30%든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20% 30%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반대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레버리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4,000만 원을 빚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해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원금인데 내가 5,000만 원까지 투자금이 확대가 됐어요. 근데 4,000만 원이 빚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만 떨어지더라도 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빠지게 되면요, 1,00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이라는 것을 원래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것인데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증권사에 전화가 와요.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넣으세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있는 사람이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손실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신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겠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에서 갖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금 1,000만 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재수 없으면 빚까지 남게 되는 거죠.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원금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반대 매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반대 매매도 있겠지만 신용거래에 대한 반대 매매를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면 이 반대 매매가 올해 지금 3월 중후반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동안에만 무려 6,700억 원이 지금 반대 매매가 나왔다. 야, 어마어마하죠. 네, 매일매일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요, 7조 6천억 원대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요, 지난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요, 7조 원대 이제 초반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초중반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상태죠. 이렇게 간다라면 아마도 이 신용잔고가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4조 원대, 5조 원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전에 대북 관련 이슈가 터질 때 13조 원까지 올라가고 해서 이거 너무 신용이 많고 부담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물량들을 이번에까지 해서 다 끄집어 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잔고를 5조 원대라든지 6조 원대까지 떨어뜨리려면 반대 매매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는 일단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라고는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가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 매매는 당분간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객 예탁금이요, 무려 6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6조 원이 늘어났다. 야, 이번 달에만요. 3월 달에만 6조 원이 늘어났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기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시장이 바닥이 어딨냐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생각되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발선상에서 마라톤 하는 것처럼 딱 대기하고 있다가요, 출발 신호가 빵 터지게 되면 같이 우르르 진행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집어넣지 마시고요. 충분히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기 중인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 확인되면 주가가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든지 그냥 힘세거든요. 그럴 때 같이 동참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 변동성이 심하고 애매하고 이럴 때 괜히 들어가셔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올 것 같아요. 네, 곧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신용도 많이 줄었고, 변동성도 커져 있고, 네, 예탁금도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올 것이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분위기가 개선되면 나도 여기에 동참하겠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셧다운에 따른 뉴욕시죠. 뉴욕시가 셧다운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가 붕괴되는 상황 벌어졌는데,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나쁜 소식만 가득합니다. 뉴욕시가 셧다운이 됐다, 뭐 GDP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등등, 유가는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 뉴욕 증시만 보고 있으면 또 한심이 푹푹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변동성을 꼭 생각하자. 그러면 오히려 저점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네, 수요가 일단 회복이 돼야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2차전지를 쓰는 그런 전방산업의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당장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치 대비 저평가가 맞긴 맞습니다만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말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신용잔고도 같이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신용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은 또 크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요것은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재와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변곡점, 즉 주가의 바닥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시장의 반등이, 시장의 바닥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자금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은 관망세를 보여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이제 조만간 주가가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 꼭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책 한 꼭지 읽어드릴게요.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3번에서 4번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서 사면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분할 매수에 대한 그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바닥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나는 너무나 흥질이 급해가지고 안 된다, 지금 꼭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만 사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사보고요. 대신에 다 사면 안 되죠. 아주 조금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증시가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기 때문에 바닥 즈음에서, 근처에서 어느 정도 평단가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담글 때는 발꼬락 하나 정도만 담그시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발목까지,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뜨거운 물에,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물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팍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발꼬락 먼저 담그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에 목욕탕 한 번씩 가서 시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